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알파벳 5에 숫자 4자리, 그 다음에 주석 달아주시고 오늘 날짜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OB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G21, G99 환경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구 호출 및 보정번호 해주시고, 그 다음 추측 최대 주수 집어넣으시고, 요거는 안전장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2000 RPM 정도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G50, S 2000. 그 다음 G96, S는 100 정도 집어넣을 거고, 이게 절사속도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죠,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이 절사속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데이터 값을. 교재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요거는 여러분들 회사의 경력자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부터 10까지 알려달라면 싫어하는데 그렇게 뜨문뜨문 물어보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교재 4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가공물 재질에 따른 절삭 조건 표가 있어요. 그 표를 활용하셔가지고 집어넣으시되 주의할 점은 그 값에서 대략 50% 정도만 적용시켜라. 왜냐면 이게 위험하다.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요, 공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을 하냐면,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공구는 최대 이속도 얼마, 최대 해저스 얼마까지 해서 최적의 절삭을 유지하면서 깎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막 홍보를 하는데, 근데 그런 최대치 값을 막 집어넣다 보면은 가끔 이제 우리 기업에 있는 장비는 망가질 때가 있어요. 버겁다는 거죠, 한마디죠. 버거울 경우가 있어요. 장비를 위험하게 쓰면은 나중에 고장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좀 안전하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선삭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을 거예요. 선삭이라는 게 이게 선반 가공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너무 단어에 대해서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에 보시면 저사속도 구입값이 있잖아요. 중간에. 그 값을 대입하시면 된다. 거기 보면 130부터 160이라고 써 있거든요. 첫 번째 탄소강에. 저속도 첫 번째 이제 항목이죠. 거기에서 퍼센트를 다운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80, 또는 뭐 90, 100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100 정도 넣었어요. 제 임의대로. 이 정도는 괜찮아요. 100 정도 주시면.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그 회전 개념이잖아요. 회전. 요게 회전 개념인데, 그러면은 이제 CA 선반에 이걸 딱 입력을 딱 바꿔서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척이. 근데 안 돌아요. 처음에 안 돕니다. 왜 안 도냐면 CA 선반이 이제 날 쳐다보고 물어봐요. 말은 못 하겠지만 눈빛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 모니터에 있는 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뭔 얘기를 하냐. 내가 해저스를 얼마로 하는 것까지 파악이 됐는데 얘를 시계 방향을 돌려야 돼? 반시계 방향을 돌려야 돼? 그거를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해 주셔야 돼요. 회전수 예를 들어서 1000rpm으로 돌 건데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냐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냐 그거를 이제 말로써 또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엔코드라고 해가지고 엔코드 표가 있어요. 이 엔코드라는 거는 그 여러분들 58페이지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엔코드 표가 있거든요. 몇 페이지 써 있어요? 거기 엔코드라고 써 있는 페이지 수가? 61이요. 61이요? 61. 61페이지 보시게 되면 엔코드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적응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N03, N04, N05가 있어요. 그래서 N03 주축 정회전, 그다음 N04 주축 역회전, 그다음 N05 주축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넣으셔야 되냐? 무조건 N03만 넣어주면 돼. N04 무조건 시계 방향입니다. 얘는 CNC 선반이든 머신 센터, 즉 CNC 밀링이든 무조건 N03입니다. 괜히 어떤 분들이 장난친다고 N04 집어넣으신 분도 있는데, 아니면 호기심에 그러면 기계 작살나요. 무조건 N04.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좀 덜한 편인데 학교에서는 착한 애들이 있어요. 무조건 제가 N03 하라니까 꼭 N04를 집어넣어. 왜 집어넣냐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N04 어떻게 깎이나, 어떻게 깎여 망가지지.
그러니까 N동사 무조건. 회사에서 절대 이렇게 장난치지 마시고, 호기심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N공사 무조건 넣어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주축병진 M05.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가공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냐?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공구 이동을 하셔야 돼요. 공구 이동. 이 공구 이동이 여러분들이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공구 이동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배우실 겁니다.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 그럼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이게 원래 지난 시간에 나갔어야 될 내용인데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끊겼어요. 여기까지 설명했지 지난 시간. 그래서 오늘 이어가지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가공 준비. 그러면 이제 가공 시작. 가공 시작은 공구 이동. 그럼 이제 공구 이동을 하시려면은 얘를 무턱대고 짜라가면 대부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프로그램 짤 때는 준비 단계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냐 도면 분석이라고 했죠. 도면 분석. 도면 분석을 하시려면 도면이 하나 있어야겠네요. 그 전에 우리 연습 도면 하나 선택해서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잠깐만 이게 페이지가 91페이지 보실래요? 91페이지. 교재랑 여러분들 페이지 수가 안 맞아가지고. 91페이지. 91페이지 합시다. 76페이지도 있는데, 91페이지. 혹시 91페이지 도면 있어요? 없어요? 자, 교재 92페이지를 보시고요. 거기 보면 도면이 하나 있죠? 자, 도면 분석합니다. 우선, 파이 부분. 제일 작은 파이가 3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50이죠? 그 다음에 30의 길이는 45, 40의 길이는 20, 50의 길이는 안 나왔죠? 근데 걔는 육안으로 봤을 때 20이 되겠네, 20. 45, 20, 20. 이렇게 우선 도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고. 일단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원점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원점 지정. 원점 지정은 그 원점 기호가 있다고 했죠? 원점 기호라는 거는 거기 도면에 나와 있지만 동그라미 십자선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칠해져 있다고 했죠.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이게 원점 기호예요, 그죠? 이 원점의 역할이 뭐예요, 원점? 원점이 다른 말로 제가 지난 시간에 눈을 강조했는데 원점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X는요, Z는요. 즉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러요? 시작점이라고 하죠. 시작점. 그 원점이라는 거는 X형, Z형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거를 제 시작점이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나는 공구를 이동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점이 성립이 되면, 원점을 이제 찾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원점을 찾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절대와 상대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우리는 이제 상대는 나중에 배울 거고 절대만 우선 갑니다. 절대. 절대라는 건 뭐라고 했죠? 제가 전 시간에 절대라는 거는 원점이 이제 움직여야 움직여 원점이 원점이 고정인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원점이 고정인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누누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좌표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그 선의 끝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선의 끝점. 선의 끝점을 찾아야 되고요. 이 선의 끝점을 다 찾아봐야 돼요. 다 찾아보는데 대략 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죠. 단차 하나, 단차 둘, 단차 셋. 여기에 대한 점을 다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점은 뭐냐? 끝점이에요, 끝점. 다른 점은 필요 없고 끝점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끝점을 우선 여기 원점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총 12개의 점을 찾아내요. 그럼 12개의 점을 다 쓰냐? 그건 아니에요. 이걸 다 쓰진 않습니다. 우선 CA 선반은 회전이죠, 회전. CA 선반은 회전 가공이기 때문에 얘는 한쪽만 깎아주면 나머지 반대쪽은 다 자동 깎이거든요. 그러므로 우선 반띵을 우선 해주시고
반띵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필요가 없어요, 점이. 왜냐면 회전 가공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근데 이제 머신 세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다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품 완성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위에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선 점, 원점 빼고 우선 첫 번째 1번. 점 한 개 있다는 뜻이죠.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여기 7번까지 있겠네. 7번. 총 17개의 점으로 줄였어요. 17개의 점으로 다시 이제, 축소를 시킨 거죠. 그럼 이렇게 해도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가 빠졌냐면, 실제로 점은 다 찾았는데, 필요한 점은, 문제는 가공할 때 필요한 요소들인데 그거를 여기다가 배제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안 시켰어요. 가공할 때 필요한 것들도 있거든요. 뭐가 필요하냐? 우선 첫 번째 재료를 물려야 돼요. 재료를 척에다 물려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다 물릴 것이냐? 그건 여러분 선택사항인데, 대부분 큰 파일로 우선 물려요. 여기를. 여기에 이렇게 소재가 이렇게 물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척에.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척에 물리게 되면은 여기 물린 쪽은 깎으면 안 되거든요. 즉 공구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므로 6번, 7번은 또 배제가 되는 거예요. 6번, 7번 생략. 그럼 총 점이 몇 개 남았어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았죠. 이 5개의 점으로 이제 프로그램 짠다는 거예요. 5개의 점 확정. 이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NC 프로그램 작성이에요. 좌표값 구하는 거. 좌표값을 구하셔야 돼. 이게 절대 개념이고요. 좌표값을 구해주시고 마지막으로 NC 프로그램 작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이제 공구를 이제 이동시키시면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좌표값을 구하셔야 돼요. 좌표값. 우선 거기다가 표시 좀 해놓으세요. 점 5개. 원점 빼고 하나, 둘, 셋, 넷, 5개 위치를 좀 표현해 주시고 여기 이거 보시고 여기 점 하나, 점 둘, 점 셋, 점 넷, 점 5.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번 전에는 원점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좌표값 구합니다. 우선 원점은 좌표값으로 아까 얼마라고 했죠? 원점은 다른 말로 x는 0, z는 0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1번 같은 경우에 어느 축이 움직였어요? 지금 X축과 Z축. 여러분들 X축은 위아래고 Z축은 좌우라고 했죠? 1번 같은 경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위로 올라가니까 X네, X. X는 얼마큼 올라간 거예요? 30에서 반띵하니까 얼마예요? 15. 그 다음 꼭 점 찍으세요, 점. 그 다음에 Z값은 안 변하죠? 안 움직이죠? 그러므로 Z는 0이 됩니다. 자, 0 같은 경우는 점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선택사항이에요. 우선 점을 우선 안 찍을게요. 0은.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2번 같은 경우는 X가 계속 유지가 되죠. 15로. 30이니까 15 유지가 될 거고. Z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Z. 왼쪽이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얼마예요? 45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번. 3번은 더 커지네요. 15에서 얼마큼 더 커졌어요? 20만큼 커졌죠? 5mm만큼 더 간 거. 그래서 40 나누기 2에서 20. X 20점, Z는 안 변하죠? 마이너스 45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번. 4번은 X값 안 변하죠? X값은 유지가 되고, Z는 얼마나 커져요? 45에서 얼마큼 더 가야 돼요? 20만큼 가니까 65가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5번. X값이 얼마나 커져요? 40에서 50을 커지는 거니까 나누기 2하면 X는 25가 되겠죠. Z값은 안 변하죠? 65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이제 절대
좌표, 그러니까 절대치를 이용한 좌표값 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 1차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선생님 여기 점 얘기하셨는데 이 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이 하나 들어와야 되거든요. 점. 이 점이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가끔 회사에서 쫓겨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한 일주일 일하다가 회사에 쫓겨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 이 점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점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 잘 찍으셔야 돼요. 이 점을요, 시행선반한테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은 숫자와 점을 안 찍은 숫자를 우선 입력을 하게 되면 시행선반은 얘를 어떻게 인식하냐. 우선 점을 안 찍잖아요. 그럼 얘는 단위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 점을 찍게 되면 말 그대로 숫자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점을 안 찍게 되면은요, 1000분의 1로 바뀌어요. 그럼 이거는 거의 안 가요,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mm만큼 가야 된다. 100mm만큼. 근데 점을 안 찍잖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큼 가는 거예요? 0.1만큼 가요. 그 다음에 100은 점을 찍게 되면 얘는 100만큼 가는 거죠. 이 100mm와요 0.1mm는 엄청 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식의 문제를 야기시키냐? 제품 형상이 바뀌어버려요. 제품 형상이. 예를 들어서 도면상에는 제품이 3단이 3단. 근데 점을 안 찍잖아요? 점을 안 찍게 되면 얘가 2단으로 바뀌어버려요. 2단으로. 이런 식 2단으로. 단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점을 안 찍게 되면. 이거를 회사에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죠? 이런 분량을 내면 무슨 분량이라고 해요? 이런 걸 이제 대박 분량이라고 해요. 대박 났다. 한마디로 잣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최악이 최악.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점을 찍냐와 안 찍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술자리에서 이제 가끔 그런 걸 또 이제 입시름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있냐? 그 0은 점을 찍냐 안 찍냐? 요거 이제 입시름을 좀 해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0, 숫자 0은 점을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자, 이거 되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실랑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교육원에 배운 친구는, 우리 선생님은 점 무조건 0에다 점 무조건 찍으라고 했어. 그리고 B라는 교육원에서 받으신 분은 나는 0을 점을 안 찍는 걸로 배웠다. 그 문제 없더라. 그러면 왜 그런지를 우선 아셔야 돼요. 왜? 또 이유를 설명해주는데 이유 설명 못해요. 근데 웃긴 건. 이거는 이제 간단해요. 그냥 입력해보면 알아. 입력해보면은 우선 0 입력하면 어떻게 그 시에서만 인식을 하냐? 0.000을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0으로 인식하는 거죠.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점을 찍어도 그만, 안 찍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이게 그냥 가끔 생각 안 해봤던 내용이다 보니까 혼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점을 찍어도 그만, 안 찍어도 그만이라는 소리예요. 0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점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절대좌표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좌표값을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짜야 돼요. 그럼 프로그램 짜려면 여기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제 방향이랑 그 다음에 속도를 이제 넣어주셔야 돼요. 방향과 속도. 그럼 방향과 속도라는 건 뭔 말이냐면, 지금 이 움직임이야. 움직임이 보시면 내가 이제 공구를 여기에서 시작점, 즉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방향, 수평방향, 수직방향, 수평방향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방향을 이제 CA3번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 이 방향. 나는 수직방향으로 갈 거다, 또는 수평방향으로 갈 거다. 그럼 이 방향은 이제 뭘로 제어하냐면, 이제 G00, G01로 제어해요. G00, G01. 이 G00, G01이 공구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데, 어느 방향을 결정해 주냐? 수직, 수평, 대각선. 총 3가지 방향으로 갈 때 요 G00, G01을 써요.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가 이 형상으로 움직이려면 이 프로그램, 이 좌표죠. 이 좌표에다가 지공공 또는 지공 1을 넣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